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은 먼저 이제 칠면조 얘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칠면조 같은 경우에는 새끼 칠면조가 칩칩이라는 소리를 내거든요. 칩칩. 근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러니까 족제비는 이제 천적이죠. 그래서 칠면조는 족제비를 보면 무조건 공격을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그래요. 근데 이 칠면조에게 족제비 인형을 줬는데 족제비 인형이 칩칩이라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녹음기를 안에다 넣어놔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를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놀랍게도 어 칩칩이라는 소리를 내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공격을 했는데 소리를 내니까 되게 적대감을 갑자기 확 잃어버리고 되게 가서 날개로 이렇게 앉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끄니까 바로 다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뭔가 생물체인 게 아니라 무슨 로봇인 것 같잖아요. 로봇. 그냥 스위치를 껐다 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좀 신기한 현상인데, 근데 이제 이 심리학자가 한 말은 뭐냐면 이 칠면조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런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행동하게 되고 또 뭐 다른 버튼을 누르면 뭐 저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6가지의 법칙을 만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4개 정도 법칙은 사실 조금 실생 안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권위에 대한 복종이랑 이제 일관성에 대한 복종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마 실제로는 느껴지진 않는 정말 이렇구나라는 요즘 그런 얘기 많잖아요. 신천지에 관해서도 어, 어떻게 사람들이 세뇌가 되는가 막 약간 이런 데도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답을 여기서 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관성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기분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러고 자기가 했던 말을 막 쉽게 뒤집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죠?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이상하고 뭐 정신병자인가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부분 다 네게티브한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변덕쟁이도 뭐 좋은 칭찬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법칙, 그런 느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 중공군하고 미군이 있거든요. 중공군이 이제 미군 포로를 잡고, 어, 공산당에 대한 찬양을 하게 하고 미국을 이제 반미 정서를 심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반미를 시키고 중국 공산당을 지지해라라고 하면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온 후로도 굉장히 공산당을 지지하게 되고 반미적인 정서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분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교묘한 심리학적인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벼운 승낙을 얻어내요. 그러니까 2가지 선택권을 주거든요. 하나는 직접 반대를 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그 프로파간다를 그대로 쓰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쓰게 되면 사실 좀 본인이 느끼기에 할만하잖아요. 선택지에 비해서. 근데 이거는 무슨 작전이냐면요. 어, 개입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나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벼우니까 뭐 별거 아니니까 뭐 그냥 쓰게 되죠. 뭐 그러다가 이제 이런 제안을 받게 돼요. 너 어, 미국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뭐 아시아에서는
뭐 공산주의가 옳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그렇게 나쁜 주제는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 그렇게 썼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나열하게 해요. 그 이유가 뭔지. 그러다가 다른 사람하고 토론도 시키고 자기가 쓴 글을 공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아, 쟤는 어, 좀 반미정서가 있는 애구나. 쟤는 좀 공산당을 좀 지지하는 애구나.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은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반미적인 사람이고 나는 원래 좀 공산당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어. 약간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세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외부에서 개입을 했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면 씨앗을 심고 물을 줬지만 그 이후가 되면 그냥 자기 혼자서 식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나고 이파리도 나고 꽃도 피우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일관성을 가지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고 내가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고 착각을 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인 개입을 증명할 기록을 남겨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려고 그 다음에 예, 자발적으로 했다. 내 스스로 한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뭐 백일장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데서 회사 백일장을 한다는 게 사실 막 굉장히 멍청한 짓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사 제품은 우리 회사 복지는 뭐 왜 좋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내가 좋아서 이게 진짜 내가 원래 안 좋아했는데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킨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혹독한 고난이라고 해서 처음에 그 어떤 무리의 집단에 가입하기 위해서 되게 힘든 과정을 겪게 되면은 그 이후에도 자기가 굉장히 그 충성심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 보통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병 신교대 이런 데 딱 나오고 나서가 이제 군대 군인 정신이 가장 철저할 때잖아요. 왜냐면 이제 부트캠프를 막 갔다 왔으니까요. 신교대를 막 마쳤으니까 자기가 이제 되게 힘든 거를 버티고 왔으니까 난 이제 그 국군이라는 큰 무리의 일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심리를 많이 이용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권위에 대한 복종이에요. 그래서 권위를 이용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이런 거랑 큰 관련은 없을지라도 어, 그거에 대해서 믿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교황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곧 종식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러면 교황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근데 교황이라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한 말은 아닙니다. 예, 예시를 든 거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만 자체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스티브 잡스의 그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 스탠포드 대학교인가 거기서 이제 졸업 연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당신을 가슴 뛰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직업을 골라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사실 좋은 혁신가고 좋은 기업가이지 좋은 진로 설계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로를 설계할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스티브 잡스의 말을 듣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죠. 왜냐면은 이 사람은 그냥 한 직업에 대해서만 살아본 사람이니까. 그 말은 그리고 사실 틀렸어요. 왜냐면 어,
자기 직업에 대해서 가슴 뛰는 거는 대부분 예술이나 아니면 스포츠 쪽에서 많이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사람을 가슴 뛰게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직장을 거기에 관련된 괜찮은 직장을 가질 확률은 3%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97%는 직장을 대부분 가질 수 없는 거죠. 되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가 그걸 알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살다 와보니까 이렇게 성공을 했더라. 그러니까 너네도 그렇게 해라. 이거는 이제 사실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라는, 예? 되게 위대한 그런 기업가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나도 뭔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그 사람이 말한 한 말 중에서 틀린 말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진로 설계에 대해서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한테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저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예,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에 관해서도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기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저를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작은 호의에도 거절한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외의 내용도 되게 많은데 사실 그냥 좀 뻔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뭐 사회적 증거 이런 얘기하면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기가 따라간다 이런 거고, 뭐 호감의 법칙이면은 다른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하는 걸 당연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익숙한 거 뭐 이런 거를 좋아한다고 해요. 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익숙하다고 꼭 좋아하는 건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인과 백인이 옛날에는 되게 사이가 안 좋았대요, 미국에서. 근데 학교에서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보면은 애들이 항상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싸우지 않게 하려고 그 교실을 원래 분해해놨었는데 분해하지 않고 그냥 섞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되게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집단들이 서로 잘 지내게 될까? 단순하게 익숙해지는 건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은 두 집단이 경쟁을 하게 되면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그래야지 공동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해결할 수 없고 저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저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서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 그런 걸 느꼈냐면은 옛날에 이제 다 같이 청소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외국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외국인들도 되게 많았는데 사실 얘기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소를 다 같이 뭔가 하고 저 사람들이 필요해 보이는 거 내가 갖다 주고 또 저 사람들이 나 도와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 한마디 안 해두고 나가서도 나중에 굉장히 친해졌어요. 굉장히 말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게 아마 좀, 예, 비슷한 논리가 적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심리학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도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그만큼 심리학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